안녕하세요. 2021년 8월 6일입니다. 오늘은 잠깐 비가 좀 왔다가, 지금은 또 안 왔다가, 너무 일기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상한 메일함, 녹화를 하고 와서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이것저것 방송이라든가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마이뉴스에 조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흥미를 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누구냐면 이게 최재형, 지금 대선 예비 후보죠. 제가 최재형 후보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이겁니다. 단독 검증, 최재형의 할아버지 최병규는 진짜 독립유공자일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공인이죠. 전 감사원장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것은 3대에 걸쳐 형성된 품격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최영섭 전 해군 대령은 전직 군인이었고, 직업 군인이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크게 이제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국민을 위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건 어쨌든 본인의 일당의 신뢰, 애국이라는 상품을 신뢰를 가게끔 만든 그런 퍼포먼스니까, 그건 그러면은 진짜 최병규라고 하는 사람, 즉 최재형의 할아버지 조부가 독립유공자가 맞나?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친일파 변절자들부터 시작해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 진짜 이 민족과 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근데 또한 가짜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고, 사실 친일의 역사를, 부일의 역사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럼 진짜 최재형의 조부가 그런 혁혁한 혁혁한 독립유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어떤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지 된다.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대로라면 좀 이상한데? 너무나도 부풀렸는데? 이게 맞아? 최재형의 조부 최병규가 진짜 독립운동을 하긴 한 거야? 이건 그냥 일제시대의 그냥 관료인데? 그러니까 친일을 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지금 여기에 기사에 된 거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독립유공자야? 아니면 정확히 보면 독립유공자로
대한민국 보훈처 공원록에 있나? 근데 독립유공자 최병규는 없대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여기 기사도 그런 것처럼 본인이 사양을 해서 말하자면 독립유공자 할아버지 최병규가 스스로 사양을 해갖고 공원록에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더 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기록이 있는 걸 찾아보자. 분명한 건 아무리 그래도 뭔가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일제의 밀정이라든가 일제의 외무성이라든가 헌병대 같은 데 독립운동에서 조사 기록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광보곤축이라든가 뭔가 전혀 없다. 그럼 좀 이상한 거다. 오히려 최병규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오히려 그냥 관료로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야. 오히려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징병, 학병, 징용 이런 거에 관련 없이 그냥 일제시대 때 관료로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인데, 근데 그게 왜 독립유공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최지영의 부친이 6.25 때 한국전쟁 영웅 최영섭이라고 하면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럼 2대에 걸친, 아니면 본인 아버지가 한국전쟁의 영웅 최영섭이다.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독립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할아버지에 대한 걸 했을까? 근데 그게 근거가 뭘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최영섭, 그러니까 최지영의 부친인 최영섭이 얼마 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고 하는 회고록에 남긴, 즉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 대통령 표창은 받았지만 감옥 생활을 하지 않은 이유로 훈장은 받지 못했다라고. 근데 공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좀 띄우려고 최영섭이 그랬을 수도 있죠. 그건 뭐. 근데 독립운동 유공의 국가보훈처에 공운록이 없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그냥 최영섭이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표창 안 받았는데? 내용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왜 최영섭은 거짓말을 하지? 그래서 그러면 춘천고보에서, 춘천고등보통학교에서 실제로 무슨 맹휴를 그래서 그게 퇴학을 됐고 이런 게 맞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기사로 보면은 이게 뭐지? 그냥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에 대항해서 맹휴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탄압받은 건 아니고, 그냥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죠. 최지영의 증조할아버지인 최승현, 그러니까 최승현, 최병규, 최영섭, 최지영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오히려 최승현은 이게 일제시대 때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왜 이게 독립운동 가문으로 후딱 변모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본 당국이라든가 이래서 뭔가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지도 않았고 기록이 없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기록이 있잖아요. 일제에 경찰들한테 잡혀갖고 옥고를 치렀다든가 재판을 했다든가 사찰을 당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최재홍의 부친 최병규는 뭘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최병규의 아버지 최승현이 어떤 인물인가를 봤더니, 최승현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분국장, 유진면장, 고3면장, 그죠? 꾸준히 35년까지도 면장을 했다. 유도 천명에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 통치기구에 충실한 일원으로서 참여했는데 최승현은? 그러니까 최승현 얘기가 싹 없죠. 그러면 본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재형이 4대에 걸친 명문가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최승현은 뺐어. 최승현은 명확히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죠? 근데 최병규도 만만치 않아. 최병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그런 거는 실제로 뭐 기록도 없고 단순히 그냥 만주에 가서 뭘 있었다 정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럼 최재형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냥 지가 감사원장, 판사가 감사원장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아, 자기 아버지 최영섭이 6.25 때 전쟁 영웅이다 정도만 하면은 그냥 대충 그래, 아버지가 6.25 때 전쟁 영웅이니까 그냥 먹어주지. 근데 기록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최승현, 최병규 너무나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이건 근데 최용섭의 회고록에만 있는 거예요. 최용섭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8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목당강성 해림가에 갔고 거기서 부가장을 지냈고 거리민 단장을 지냈고 그랬는데 거기서 독립자금 확보하고 전단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시 44년에 돌아왔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기록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했다는 사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제경찰 헌병대 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부가장이라든가 거류민 단장 정도 했을 때면은 일본 헌병대라든가 외무성의 끈앞풀들에서 이미 사찰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것만 제출해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인정받아.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 다만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근데 사실은 그 부가장이라는 건 그 만주 괴뢰국에서 관료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일제에 부역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일제의 관료기구, 만주국의 관료기구에 있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아갖고 개나 소나다 자기가 독립운동했다 싶고 그래갖고 그걸 조작해서 이 나중에 훈장 발휘해서 이 자식들한테 어떤 뭔가 해방되는데 관료 이것도 주기도 하고 이랬던 많은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병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죠. 적어도 최병규의 독립운동에 대한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그러니까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본인이 3대에 걸쳐 뭐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 근거를 대시라. 그냥 2대에 걸쳐. 2대가 자기 아버지 최용섭이 열심히 6.25 때 국가민족을 해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전쟁 영웅이다까지만 하시라. 최병규란 사람은 실제로 그런 근거, 기록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너무나도 이건 부끄러운 거다. 그러면은 진짜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데 억울하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랬으면 그럼 본인이 판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감사원장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판사가 될 때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록을 찾든가 일제의 그 많은 그 문서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돈을 주고 찾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없어 기록이?
아니, 본인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웃긴 소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 말에 반박할 필요 없고, 오마이뉴스의 기록에 반박하려고 하면은 기록을 내놓으시면 돼요.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주변에 증언이라도. 아니면은, 뭐,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해야죠. 지금 좀 막연하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사상 문제 때문에 몰살당해갖고 오히려 이 해방 이전에 그런 기록들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해야 되지만 저는 뭐 쪽팔려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사람 다 죽었고, 다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다. 근데 그것을 꼭 독립공훈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친일청산 아니면 과거의 정확한 역사 재구성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근데 그것이 못 되면은 적어도 이번에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이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록을 확보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찾아보고, 못 찾으면 제가 자소전을 통해서 팩션이나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현대사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그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기록의 부실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이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없애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했죠. 한국 경찰사라는 것을 한국 경찰청에서 6건 만들었는데 다 가짜다. 친일 경찰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구성하지는 않지 않고 그냥 지들 잘했다고만 이렇게 한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사건 자료나 공개해라. 웃기지 말고. 그런 쓸데. 군대사, 대한민국 육군사, 국군사 같은 것도 제대로 된 역사가 구성되지 않고는 사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최재형 같은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먹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최병규라는 사람이 친일을 했다고 말한 건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병규라는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소위 근거가 없다, 부족하다, 매우. 그럼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건 최재형 당신이다. 입증 못하면은 아니 그냥 보통 사람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무리죠. 근데 아니 판사까지 하고 그 감사원장까지 한, 그리고 빠방한 집안의 사람이 그거 하나 입증 못하냐? 기록 다 나와 있는 거, 그죠? 입증 못하면 입 다물라. 아버지 최영석의 전쟁 정도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충분히 리더로서 아버지를 안 팔아도 당신이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른 어떤 정책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설사 당신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찍어줄 것이지만 당신 할아버지가 아무리 망고의 충신이고 독립유공자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재형 당신이 부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라고 하면 당신 누구 찍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뭘 좀 기본적인 판단, 할아버지 아버지 팔 생각 말고, 네? 할아버지 아버지 팔 생각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해라. 그게 맞는 얘기지. 지금의 무슨 조선시대 신분제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최재형에 대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거를 자신의 대선 후보 상품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당신이 그거를 최지영이라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 독립유공자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으면 단 1도 알기 싫다. 네? 알기 싫다. 귀찮아. 왜 당신 할아버지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확실히 대한민국 역사는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조금 사건 말고 오늘은 첫 번째 이걸 해야 되겠네요. 경향신문에 유리천장 박살 프로젝트, 경향신문이 상장사 10곳 중 6곳 눈 부릅뜨고 찾아봐도 여성 임원 제로. 그러니까 능력은 성별순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장 회사 10곳 중 60%가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댓글들이 다는 거죠. 아니, 능력이 있어야지 여성 임원을 올려주지. 능력도 없는데 임원을 만들어내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댓글들도 나오고 그래요. 사실 저는 물론 이제 OECD 주요 2사국 여성 임원 비율에서 한국이 4.95, 보통 일본이 10.7, 뭐 OECD 평균이 25.6,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여성 임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공평한 어떤 예를 들면 성과 시스템, 그러니까 신입사원부터 승진하는데 차별이 없었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일단 감안을 하고 예를 들면 팀원들이 있는데, 남자 팀원, 여자 팀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업무와 이 평가 시스템화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왜?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도 다르고 하시는 회원 일도 다르고,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걸 다 떠나서 어떤 다음 단계의 어떤 직급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거기에 여성이라고 배제하는 건 없느냐, 이런 규정 혹은 관행,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 아니면 LG 아니면 뭐 SK 이런 데에서, 아니면 웬만한 그런 기업에서 초기부터, 왜 초기부터 따지냐면 어느 직급 이상으로 가면은 이미 거기에 여성이 없어요. 그죠? 위에부터 다 잘라지니까. 그럼 초기부터 그런 어떤 비교적 배제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이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 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다 러프하게 따져서 그거를 가지고 봐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선 상장사 여성 임원이 비율 얼마 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한국은 현격하게 없죠. 왜 그러냐? 당연히 없는 거는 임원 전에 부장 전에 차장 전에 과장이 올라갈 단계마다 애초에 거기서부터 배제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그거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따져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어떤 비교.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부분이, 기사가 먹힐 수 있다.
즉, 자, 우리의 어떤 일반 기업, 어떤 기업에서 어떤 초임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넘어갈 때의 평가, 틀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요소 중에서 여성이니까 배제하는 것. 근데 대놓고 여성이니까 배제할 수 없어. 그런 규정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규정 자체를 두지도 않을 거예요. 큰일 나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공개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느냐? 왜? 아니, 개별 기업의 인사 규정을 니들이 뭔데. 근데 적어도 그러면은 국가의 예산이 투여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의 공사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규정으로 각각의 다음 어떤 그 직급으로 승진할 때의 규정을 공개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규정에 따라서 공평하게 승급 심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능력에 따라 초기부터 그러면 이건 해결될 수 있죠. 제일 제가 이제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경찰의 지방경찰청장, 지금 우리 뭐 지방경찰청이라 그러잖아요. 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서장이라든가 여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 때문에 올라갔는지, 또는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배제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한두 사람 올려갖고 뭐 치안정감 두고 막 경찰서장 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전혀 호응을 못 얻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의 어떤 관련된 쪽은, 민간 기업은 그걸 규제할 수는 없어도, 규제하려고 아까 말하던 입찰을 보거나 뭐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려고 하면은 국가기관 내에서 공평하고 능력에 맞는 승진 기준, 승진위원회, 승진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직급의 쿼터제를 딱 둬. 그러면 얘들이 항상 야료를 부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약간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색 맞추기로 넣어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상장사의 그 외부 임원 비율을 맞춰라 그러면 거기에 구색 맞춰 넣지.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진짜 말을 못해. 왜? 그건 거수길범이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즉 배제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초급 임원부터 투명한 경쟁, 투명한 승진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거기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여성이든 남성. 물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또 다른 제도로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유리천정 얘기 나오고 차별 내고 배제 나올 때 그 앞 단계에서의 어떤 정지 작업들이라든가 제도적 전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범죄 사건 이전에 그냥 일반 시사로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30분 전에 하나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죠.